여러분, 이번 사건 전해 들으시면요,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, 김묘성 기자님. 네, 지난 3일 오전입니다.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한 남성이 7살 아이의 머리를 수영장 그 물속으로 아주 거칠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세상에. 그때 옆에 있던 피해 아동의 누나가 저항을 해보고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어머나. 그러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다 확보가 됐었거든요. 네. 그때 그 피해 아동의 누나는 이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라면서 당시 뭐라고요? 상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. 세상에. 이후에 이 누나의 연락을 받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경찰은 신고 20분 후쯤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. 남성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. 아니,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손정이면서 7살 아이한테 어른이라는 작자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, 이거 지금? 그리고 도망가요, 지금?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피해 아동 측에서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남성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. 세상에. 경찰이 왔을 때도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이 남성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이 사건 보도가 나고 경찰이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네. 무려 23일이 걸렸어요.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냐고 보면은 사실은 제보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고 네. 그래서 이 마포 한강공원을 드나드는 그날의 차량 2,000대를 수소문을 해서요. 이 기록을 확보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. 하하. 그리고 혹시 당일 찍은 사진이 있느냐 차주들에게 물었고 실제 사진까지 받아서 일일이 분석을 하니까 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사용한 것과 같은 물놀이 용품,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는 용품들 있잖아요. 네. 이게 찍힌 걸 발견하고 특정을 할 수 있었다는 와.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야기한 이 30대 남성의 인상착의까지 이제 더해져서 이 30대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진짜 우리 경찰이요, 진짜 집념, 끈기를 가지고 수사를 한 끝에 이 몹쓸 남성, 몹쓸 인간, 몹쓸 어른을 잡아내는데, 그런데 보세요. 어떤 이유에서인지 앞서 그 행동을 생각해보세요. 아이를 머리채를 잡고, 이게 사람이에요? 물속에 진짜 담갔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일단 이 분을 잠시만 접어두고요. 일단 왜 저런 짓을 했단가, 이 인간은? 네, 경찰의 한 이야기가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.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아이가 23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을 때도 사실은 그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하고요. 어머나? 그런데 이 7살 아이가 아니 철부지잖아요. 근데 물속에 물을 튀었나 봅니다. 그 물 튀긴 것이 자신의 아이한테 물이 튀겨진 것이고요.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자꾸 물속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인데 나의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요. 그리고 이것은 체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. 주의를 주면 되는 문제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건 거의 살인행위와 버금가게 그 7살 아이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? 이 해명은 진짜 해명답지 않은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입에서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. 이게 이거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. 본인도, 하재근 평론가님, 본인도 아이를 둔 아빠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, 진짜.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게 이렇게 적발이 된 거잖아요. 경찰의 집념에 의해서. 네. 적발이 됐으면 그때라도 정말 그 납작 엎드려서 100배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했을 것 같은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 측하고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. 네. 경찰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하기도 했다. 저 심리는 뭐예요? 반성하면서 억울해한다는 건.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100배 사죄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30대 남성이 자기가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피해 아동 측에 좀 전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이제 피해 아동 부모한테 의향을 묻고 사과문을 전달했는데 네. 사과문을 본 피해 아동의 부모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문을 보니까 자기 방어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. 네.
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. 그렇게 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반성하는 그 편지인지 뭔지 쪽지인지 메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글에 우리 사과하면 또 반성면 반성답게 그냥 깔끔하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거기에 막 토를 달았나 봐요. 뭔가 주저지르. 그런데 보세요. 자, 사과, 반성은 그건 별개고 지금 저 행위에 대해서 손정희 변호사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은 아니 혹시 범죄는 아니에요 혹시? 검찰에 송치됐고요. 아동학대 특례법,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. 소위 말하면 우리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하는 거 보면 수주에 머리 담갔다 뺐다. 그 세상에. 물고문이랑 뭐가 다릅니까? 이거 얼마나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지 걱정도 세상에 되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7세 아동이 누가 봐도 처음 보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데 장애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. 아하. 장애인 학대로도 처벌할 여지가 있는데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. 그리고 옆에서 중학생 누나가 여러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의사표시도 했다는 거예요. 세상에. 본인 아이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7살 어린 아이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보다는 철저한 자기적인 어떤 반성, 그리고 사실 부모한테 반성문 보내지 아이한테 진심으로 상한 건 아니잖아요. 아이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배상도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정말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. 법의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요. 진짜 달게 받고 분명히 잘못했잖아요.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허리 숙여 머리 숙여 사과드리세요. 생각해 보세요. 이 아이는 앞으로 진짜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평생 가질 수도 있어요. 큰 범죄 행위예요. 이건 정말 진짜 진정 어린 사과 반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